모스크바에서 재앙이 발생했고 이제 민스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자신의 운명을 블라디미르 푸틴과 결부시켰을 때 그는 자신의 나라가 무적의 동맹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정치 경력에서 가장 큰 도박을 이뤘습니다. 2026년 2월 18일 그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음을 무력하게 인정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민감한 많은 상품의 가격이 올랐고 그 폭도 상당히 큽니다. 돼지고기는 15% 올랐습니다. 소고기는 12%, 생선은 11%, 우유, 케피르는 9%에서 10% 올랐습니다. 현재 창고에 4만 톤이 쌓여 있는 버터는 8% 올랐습니다. 메밀은 11배가 되었습니다. 제과 제품은 거의 15% 더 비싸졌습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19에서 27%까지. 그의 나라를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에 통합하는 대가는 컸다. 모스크바를 휩쓸고 있는 기근의 물결이 이제 민스크를 강타하고 있다. 국경이 닫히고 수출 경로가 마비되었다. 가방이 꾸려졌다. 접시는 비어 있었다. 그 나라는 스스로의 물품 무게에 짓눌려 감옥으로 변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권이 강요한 비참함을 거부하며 배고 나라를 떠나고 있다. 사람들이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는 동안 루카셴코의 제국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국가의 경제 구조는 한 걸음 한 걸음 파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 위기는 루카셴코가 인정한 것으로 단순한 금융 침체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실수로 인해 대리 국가가 구조적 마비를 겪은 해부도를 제시합니다. 벨라루스 경제는 충격적인 하락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 국내 총생산은 1.2% 하락했으며 특히 제조업의 7.5% 감소는 국가의 생산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생산 중단이 아닙니다. 생산된 것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판매 위기에 빠진 공장들은 스스로의 파멸을 준비하는 죽음에 덫이 되었습니다. 창구 재고는 월간 생산 능력의 90%에 달하며 역사적인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41억 7천만 달러의 죽은 자본이 공장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소비되고 노동자들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제품들은 국경을 넘지 못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처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은 벨라루스 수출의 65%를 흡수하는 러시아 시장의 깊은 침체입니다. 전쟁 비용의 무게에 짓눌린 러시아의 수요 감소는 독가스처럼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철강과 콘크리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부엌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농업 대국이라는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올해에만 러시아에서 13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2억 달러가 들었으며 이는 루카셴코 자신이 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농업에 7억 3천만 달러의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독재 정권과 국민 간의 가장 근본적인 계약, 즉 복종의 대가로 식량 안보를 제공하는 계약이 파기되었다. 식품 인플레이션이 18%를 초과하면서 슈퍼마켓의 빈 선반은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공장 연기의 감소와 저녁 식사 테이블의 작은 양은 훨씬 더 교묘한 파괴, 인구 유출을 촉발했습니다. 경제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그 자본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2020년 정치적 위기로 시작된 이 주는 이제 경제적 마비와 합쳐져 거대한 쓰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순위주 손실이 4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벨라루스 디아스포라는 6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잃어버린 의사,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나타냅니다. 가장 생산적인 인구의 5%가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이러한 숙련된 전문가들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벨라루스 정권은 공장을 운영할 기술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독은 이제 거리로 퍼졌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 수가 3.1% 감소한 것은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내일 음식을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돈 쓰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체가 2026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루카셴코가 임금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인플레이션 괴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덜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빠르게 정치적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자국에 숙련된 시민들이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도망치는 동안 정권은 붕괴하는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1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사회 구조를 찢어놓고 있으며 거리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매일 더 강하게 뚜껑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굶주림과 빈곤이 증가하는 악순환은 민스크의 얼어붙은 복도에서 시한폭탄의 시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의 30년 철권 통치는 외부 군사 개입이 아닌 그가 창조하고 육성한 시스템 내부에 보이지 않는 봉기로 인해 대규모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적은 더 이상 거리의 시위자가 아니라 궁전의 중심부, 관료 책상과 닫힌 문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내부 붕괴의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벨라루스 비텝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행정 위기입니다. 루카셴코가 쇠퇴 지역으로 낙인 찍은 이 도시에서의 사건들은 불복종이 어떻게 대담한 시위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1월의 중요한 임명식에서 실패를 이유로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모욕당하고 해임된 전 주지사 알렉산더 수보티는 홀에 있던 지역 엘리트들로부터 전례 없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도자에게 해고된 사람이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영웅처럼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복종의 사슬이 녹슬고 끊어졌으며 정권 엘리트들 사이의 두려움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환호는 민스크에서 절대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루카셴코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낀 순간 그는 자신의 말로 정권이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상방송 중에 그는 자신의 장군들과 고위 관리들을 KGB 도청과 작전 정보로 엿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설명했듯이 이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상관없어, 시간이 지나면 돼, 명령을 무시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워 보였던 보안 계층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항복의 시기는 국가의 무장 세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 2026년 1월 말에 국방부를 우회하고 군대에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군사준비 점검을 명령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잠재적인 쿠데타나 소극적 저항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였다고 강조하며 모스크바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이 장교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군대는 지도자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기반입니다. 정치 및 군사 부문의 이러한 붕괴는 경제 엘리트의 조용한 탈출 계획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 정치가와 국가 지원 사업가들은 벨라루스의 러시아에 대한 80억 달러의 부채와 푸틴에 닫힌 재정 지원 때문에 가라앉는 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 경제 한가운데에 갇힌 이 엘리트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럽 연합 법원에서 비공식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루카셴코와 독립적인 생존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충성이 끝난 이 지점은 정권이 정권식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며 지도자가 자신의 엘리트들을 겨냥하고 그들의 부를 빼앗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 반란과 관료적 불복종은 단지 벨라루스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파괴적인 물류방해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명령 무시와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서류 처리 지연이 러시아 군대의 필수적인 벨라루스 물류 통로를 점차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대면서 탄약 열차와 군사 장비 호송대가 멈춰서고 벨라루스 국가기구는 내부에서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를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주지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엘리트들이 박수로 항의하며 KGB로 장군들을 도청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는 사실 완전히 갇혀있다. 루카셴코가 내부 붕괴를 감추고 서방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해 100명 이상의 정치범을 석방한 것은 권위가 아닌 무력함의 표현이다.
푸틴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사와 결합될 때 이 움직임은 크렘린의 뒷마당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해석된다. 경제 붕괴, 대중의 단식 투쟁, 인구 붕괴는 문제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벨라루스가 직면한 진정한 위험은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에 통합되는 대가로 이 나라는 거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 땅에 러시아 전술 핵무기와 신세대 오레셰크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보호막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나토의 주요 공격 레이더에 놓이게 하는 조치입니다.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이제 세계 핵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망명적인 야당 지도자 치아노우스카야가 나토의 이 군사 증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민간인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핵인질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를 호스팅하는 것은 잠재적인 글로벌 확전 시 민스크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대신 이 나라는 모스크바 서부 국경에 확장된 군사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의존은 인접 국가들이 벨라루스를 상대로 철의 장막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10개의 전략적 육로 국경을 봉쇄한 것은 서방으로의 마지막 생명선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류 경로의 연장, 무역 비용의 2배 증가, 공급망의 혼란은 벨라루스를 경제적 격리 구역에 가두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국경을 따라 세운 높은 보안 울타리, 그들이 지은 대피소 그리고 30km의 군사 완충지대는 벨라루스를 전략적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식량 공급이 이미 약한 국가에서 국경을 이렇게 단단히 닫는 것은 내부 부족의 위험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립니다.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정권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극적으로 역효과를 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국경에 쌓아 이웃 국가들을 압박함으로써 벨라루스는 유럽이 문을 더욱 단단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국경 위기는 세관 게이트에서 수마일에 이르는 트럭 대기열, 썩어가는 농산물, 그리고 몇 달 동안 발이 묶인 운전자들을 초래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 정권은 자체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굶주린 인구, 텅 빈 슈퍼마켓 선반, 가동 중단된 공장, 폐쇄된 국경,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압박이 벨라루스 내에서 위험한 압력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전쟁 놀이를 위해 자신의 삶이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0년 시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심화되는 빈곤과 식량 공급 문제는 사회적 분노를 다시 거리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중산층과 노동계급에 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군대와 보안부대 내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경찰봉으로 영원히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루카셴코의 제국은 외부로부터 포위되어 있으며 내부의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인한 반란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혼란의 분위기가 민스크 거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벨라루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닙니다. 이는 푸틴의 지정학적 경제축이 그 자체의 약점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대리국가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시민적으로, 인구적으로, 재정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국경의 철조망으로 봉쇄되고 공장에 침묵하며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훈육되는 나라는 위험하게도 내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고 도망치면서 모스크바의 궤도에 남아있는 것의 대가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파괴는 잘못된 동맹과 그들이 국민에게 가한 비극에 묶인 정권의 전략적 맹목성의 무거운 대가입니다. 전쟁의 대가는 이제 벨라루스 국민들이 빈 식탁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